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이승준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주로 대부분 뭐 다큐멘터리 작업만 쭉 해왔습니다. 그대가 조국은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일어났던 2019년 여름 무렵,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당시엔 후보자였죠. 후보자로서 지명되고 나서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다음에 퇴임할 때까지, 사퇴할 때까지를 중점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국민들은 대충은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이 맞는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찬찬히 보는 다큐멘터리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퇴임하고 나서 본인의 재판이라든지 정경심 교수 배우자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청하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했던 분, 혹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분들, 이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담아본 그런 작품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당시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 물론 조 전 장관을 포함해서 증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달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과연 그 법정에서, 그리고 그 조사를 받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은 무슨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잘 드러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 힘을 주고 촬영을 하고 아니면 자료를 모으고 그런 거라서 어느 한 장면만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러실 거예요. 당시 이제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 청문회가 있었고, 국민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 그때 되게 시끄러웠어.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되게 사과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검찰과 언론이 좀 심하게 한 것도 같아. 이 정도의 인식이 저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저희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사태가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증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 증언들, 그 속에서 저는 뭐라 할까, 물론 정보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느꼈던 결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폭풍 같았던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은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무엇을 봐야 될지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어, 잘못한 것 같아, 뭐 이 정도 인식.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요, 그 사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좀 같이 함께 해주는 데서 이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이제 그 사태에 대한 어떤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네. 나왔었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어떤 사실들도 꽤 놀라웠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당시에 관여돼 있던 분들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점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는 정보라기보다도 정보도 중요한데 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떤 고통과 고통의 시작과 근원, 이유들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것.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가 워낙 질곡과 왜곡이 심했던 현대사를 갖고 있잖아요. 경찰,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됐지만 안기부, 군부. 근데 사실 이제는 그들의 힘은 이제 견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검찰은 그런 견제를 안 받아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파생된 어떤 현대사의 어떤 추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는 당연히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하려면은 정확한 어떤 인식,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좀 이 두 가지 측면이 겹쳐져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독립영화는 원래 배급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작년 가을에 제 전작을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좋은 시간 잡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관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면은 이게 상업적이지가 않으니까 극장 쪽에서도 이거를 쉽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은 뭐 당연히 했고요. 했지만은 이번에 다행히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 걱정을 조금 덜게 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어떤 다른 독립 영화가 개봉할 때 그 어려운 점들은 이번엔 조금 걱정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지금 대통령이 된 분도 나오고 그게 호의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그랬을 때 이것이 잘 오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좀 했어요. 걱정도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 국민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뜨겁게 성원 보내주시면은 극장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런 어떤 두려움, 걱정 그런 감정은 솔직히 들진 않았어요. 그냥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되도록 빨리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이게 저희 프로듀서랑도 그런 얘기를 술 한잔 먹고 그러면서 우리 제작 지원 당분간은 좀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게 현실로 좀 다가왔어요.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대놓고 어떤 소위 말하는 탄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도 조국 사태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했죠. 했는데 되게 오픈하고 나서 어떤 국민들의 반응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든든해요. 굉장히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냥 정말 친한 혹은 뭐 저희 와이프 얘기했을 때 걱정하죠.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또 어떤 분, 그분은 이제 촛불 집회 때 나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자기 너무 흥분된다고. 정말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지만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돕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오픈되고 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더 많이 온 거죠. 한쪽은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저희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걱정하는, 우려된다, 혹은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저희가 다들 단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승준 감독의 차기작 이제 곧 개봉한다. 한 사람도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런 뭐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뭐 이런 거랑 달라서 나는 아무 말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반응들이. 저는 뭐 이 영화를 만들기 전부터 조국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뭐 파고들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보통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찰과 언론이 좀 심하긴 했어. 근데 조 장관도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잘못한 게 맞겠지.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제 나름대로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정리를 하면서 그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뭐 이게 기획된 수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를 뒷받침하는 어떤 장면들과 증언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조 전 장관의 출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딱 정해져서 이게 출연이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쭉 갔던 건 아니고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스텝을 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출연 여부가 이제 설득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뷰는 하시는데 그 외에 전 감독으로서 필요한 어떤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집에서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원에 나가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젠틀하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고 청문회 장면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청문회 장면 편집을 하면서 속으로 욕을 몇 번을 했거든요. 나 같으면은 뒤집어 엎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꼈을 테고. 근데 청문회 장면들 보면은 그 표정이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담담하고 그다음에 뭐 좀 참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뭐 얼굴에 뭐 분노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화를 내면은 안 되겠다, 말려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결이에요. 원래 그 조 전 장관의 어떤 뭐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뭐 어떤 저희가 집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집에서. 그것도 본인의 재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모든 걸 찍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뭐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찍기로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은 내가 시간 다 비웠다. 그러니까 촬영팀이 하루 종일 날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찍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시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급하게 어딜 갔다 와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정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신상과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촬영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 촬영 그만하고 미안한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다음에 합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몇 시까지 올 테니까 좀 주변에 좀 어디 카페에 가 계셔라. 처음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촬영 그냥 그만 접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일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고맙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은 성품이 원래 이렇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되게 짠해서 이렇게 분출하고 이래 저희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
계획들을 못 태우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짠했어요. 또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이 영화가 오픈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지지와 응원들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영화가 조 전 장관께도 좀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가족한테도 물론 이 영화 하나로 뭔가가 뭐 해결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 곁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거기서 힘을 얻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연대라고 하는 것, 네. 같은 지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이런 메시지를 영화가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124분이고요.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보량도 많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벌어진 일들도 많고 관여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124분 안에 넣었지만은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를 주의 깊게 쭉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든지 사실이 있다라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다음은 사실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때를 찬찬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안에서 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담론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만들어내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권력이란 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견제받지 않으면. 근데 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있다라는 것, 그게 검찰과 언론이라는 것. 그걸 좀 찬찬히 봐주시고, 그리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다면 그거를 견제할 존재는 저희들 국민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견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보시고 비판해 줄 점 있으면은 비판해 주시고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좋으셨으면 지지와 응원 계속 보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